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책을 가지고 왔어요.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라는 책이에요.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돈 공부만 28년 차. 국내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홍춘옥 박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돈의 흐름을 알아야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함으로써 또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래야 또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돈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한 분야만이 아니라 주식, 부동산, 채권, 환율, 비트코인,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요.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이시거나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이시라면 이 책은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용어부터 시작해서 용어도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자신의 경험도 담고 있어서 그러한 설명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 과거에 대한 그런 흐름들, 그러한 자료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그러한 예측도 담겨 있어서요.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고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한 번쯤 이 책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을 했어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책에서는 총 8장으로 나눠서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 장에서는요. 돈 공부 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장에서는 20, 30대를 위한 투자 플랜이 담겨 있어요. 저금리로 인해서 종잣돈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돈을 모을 수 있고 불릴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요즘에 부동산이 워낙 강세잖아요.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에 관심 기울이는 분도 참 많으신데 왜 그러냐면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전월세 살고 월세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금리가 낮으니까 여유가 되면 집을 구매하고 싶은 그런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새로 짓는 아파트가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물량이 많으면 재고 물량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물량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단시간에 이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불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앞으로 그 부동산 물량이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1, 2년은 계속 조금씩 더 올라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또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주식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된 거는 그동안 금리가 계속 낮아졌고 그리고 또 그럼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뭐 크든 작든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이자 수익으로는 수익이 나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투자처를 눈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위험 부담은 있지만 작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주식에 몰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외부의 그런 영향으로 오르막 내리막이 굉장히 민감하게 요동치기 때문에 쉬운 그런 투자처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돈 공부를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는 주식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4장에서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어떨 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었고요. 6장에서는 주식시장이 붕괴되었을 때 투자하기 적합한 종목을 고르는 방법,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지 오를 수 있는지, 그 적합한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7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학파, 즉 모덴텀 학파와 내재 가치 학파, 두 투자 철학에 대해서 담고 있고요. 나는 어떤 부분에 투자 철학이 맞는지, 나한테 맞는 투자 유형은 어떤 것인지 알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8장에서는 이 책을 쓰신 홍춘옥 박사님이 자신의 경험들을 담았어요. 20대 때 어떤 투자를 했고 30대 한 투자, 40대, 50대까지 자신의 경험을 담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책에서 신간이라 많은 부분을 소개해드리진 못하지만 중심이 되는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돈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돈이 많으면, 돈이 점점 내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의 행복감과 만족감도 커진다고 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내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가 성립이 되고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부가 계속 늘어난다고 해도 나의 행복감과 만족감은 더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보통 상위 1%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의 행복과 만족감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상에 보이는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그래프는 어떤 분석 결과의 그래프냐면요. 세계 25개국 국가의 연간 가구 소득과 만족도의 변화를 추적 조사해서 나타낸 그 결과의 그래프예요.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만족도도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사람들의 주관적인 만족도도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의 증가가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닐 수 있겠지만 소득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아지는 매우 유의미한 요소임을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도 행복과 소득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거나 행복감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렇듯 보통의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행복감도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돈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꼭 필요하고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한 그런 공부는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좋지만 또 그 각 분야에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그리고 또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신 분이시라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기에 좋은 징후 3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기 좋은 첫 번째 징후는 뭐냐면요. 낙찰률이 뚝뚝 떨어질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국 주거용 부동산의 낙찰률이 70%대 그리고 서울 지역 부동산의 낙찰률이 80%대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지면 시장에 패닉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징후는 뭐냐면요. 미분양 물량의 증가세가 꺾일 때라고 말씀하세요. 주택시장은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공급 과잉의 압력이 완화될 때 그때가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네. 이럴 때 입지가 괜찮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 번째 징후는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주택시장 부양 정책이 시행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처럼 재건축 연한에 크게 단축되고 임금주택 의무 비율 완화 등 이러한 그런 부동산 대책이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주택시장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곤 한다고 해요. 그리고 주식에 관심 기울이고 또 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의 수출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40%나 되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의해서도 아주 예민하게 흔들림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한국 시장은, 주식시장은 안정적이지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국 주식시장은 왜 안정적이지 못할까요? 그것은 다음에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한국이 책지의 끝에 있는 나라이기에 수출의 변화폭이 대단히 큽니다. 2008년 글로벌 위기, 금융위기 이후 통계를 보면 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009년에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3.9%였는데 2010년에는, 그러니까 1년 뒤죠. 1년 뒤에는 플러스 28.3%로 증가했습니다. 그 폭이 차이가 엄청나죠. 1년 사이에.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에는 수출이 마이너스 8%를 기록했는데 2016년에는 플러스 15.8%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수출 변동이 일상적으로 나타나는데 기업의 실적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많은 기계 설비와 노동자 그리고 물류센터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이 갑자기 감소하면 기업 입장에서 고정 비용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량 기업들은 적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순이익도 2017년에 58.9조 원에서 2018년에는 27.8조 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고 이때 고점 대비 주가 하락률이 30%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문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업 문화와 주식시장 풍토입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의 풍토를 파악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수치는 바로 배당 수익률입니다. 배당 수익률이란 주식 배당금에서 주가를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 말 기준 한국 주식시장의 배당 수익률은 약 1%대, 1% 초반대입니다. 물론 2020년 경제 여건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배당 수익률이 낮더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주식시장의 연평균 배당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이는 1.7%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2019년 세계 주요국의 배당 수익률을 살펴보면 영국이 4.77%, 호주가 4.43%, 미국이 1.83%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낮으면 투자자들이 기업에 장기간 투자해서 얻는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되어도 주식 가격의 급등락을 견디기 힘든데 배당 수익률이 1% 안팎에 불과하다면 굳이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주식에 100% 투자하지 말고 미국 채권 등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고 투자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 채권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환율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을 해주세요. 환율을 알아야 그래야지만 주식을 투자하고 또 경제 흐름을 읽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환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환율 공부에 대해서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환율과 그런 미국 채권에 대해서 다양한 투자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그런 앞으로 그런 어떤 종목들이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상승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반도체나 조선 등 파괴적 혁신이 출현하지 않는 산업에서는 한국의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기차와 2차 전지 등 파괴적 혁신이 진행 중인 산업에서는 중국의 위협이 상당할 것이기에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수년 내에 한국이 장기 불황에 빠져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불황이 찾아올 때마다 환율이 급등하며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이 꾸준히 학습 곡선을 타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꼭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시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주식을 할 때 잃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투자를 해서 잃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매수 타이밍 3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가 폭락 후 지배주주가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또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 주식이 폭락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는데 모든 주식이 다 상승하지는 않잖아요. 거기서 무너져서 없어지는 그런 기업이 있는가 하면 또 살아나서 그리고 또 기반이 튼튼해서 아니면 미래 가치가 높아서 또 상승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다음에 다 오르겠지 하고 아무 주식이나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배주주가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그러한 뉴스가 있을 때 그럴 때 사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불황에도 배당을 인상하거나 신규로 배당을 지급할 때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인상하거나 아니면 그전엔 배당을 안 주다가 새롭게 배당을 주는 그러한 기업이 있을 때 그러한 기업을 선택해서 사야 한다는 거예요. 구매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5가지 특성. 5가지 특성은 뭐냐면요. 브랜드 파워, 교체 비용, 비밀, 가격, 경쟁력, 플랫폼 이것을 말해요. 그 특성 5가지를 지닌 우량 성장주가 패닉 속에 폭락할 때 그러한 가치를 가진 우량주가 패닉 때문에 어떠한 이슈 때문에 폭락했을 때 그럴 때 그 주식을 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함에 있어서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소중한 돈을 더 크게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공부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투자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